자, 그러면 40페이지 오늘 들어갈 부분 자동 채우기로 여행 일정 작성하기예요. 일단 여기 이제 활용할 예제를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로 가시면 저희가 바탕화면에 저번에 쓱 하고 싹 배우는 엑셀 2016 저장하셨을 거예요. 여기 가셔서 예제 파일 6장 여행 일정을 불러와 주세요. 6장. 네, 6장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제한된 보기가 뜨신 분은 편집 사용까지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C3셀에다가 커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1을 적겠습니다. 1. 저희 자동 채우기에서 숫자 셀을 이렇게 찍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셀이 복사가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1 밑에 보시면 여기 네모 보이죠? 이게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 플러스 표시가 떠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어보시면 이렇게 1이 복사가 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요런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눌러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1, 2 복사됐던 게 1, 2, 3, 4의 연속 데이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깐 제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네, 맞아요. 1을 누른 채로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주셔도 1씩 증가가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보았고요. 이제 42페이지 3번. 자, 여기 날짜 부분에다가 이제 내가 날짜를 적을 거예요. 그래서 C4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5/5 또는 5-5라고 적고 엔터를 치시면 5월 5일의 날짜 형식으로 적혀질 겁니다. 자, 근데 이 날짜도 연속된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 5월 5일에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6일, 7일, 8일과 같이 연속된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42페이지 4번인데요. C5셀에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목요일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시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43페이지 5번입니다. 자, B6셀을 일단 클릭하시고 여기에 10시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연속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B6셀에 클릭하시면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어요. 어디까지 끌을 거냐면 B14셀까지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일씩, 시간이 1시간씩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C9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1일차 점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1일차 점심은 문자 플러스 숫자이기 때문에 이 C9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2일차 점심, 3일차 점심, 4일차 점심의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18시에는 우리가 저녁 및 휴식이라는 거를 적어 넣고 싶어요. 그래서 C14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저녁 및 휴식이라고 적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C14셀에 저녁 및 휴식이라는 글씨를 쓰신 후에는
C14셀을 클릭하신 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세요. 근데 일요일에는 우리가 떠나거든요. 그죠? 예, 돌아오는 날이라서 그날은 저녁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토요일까지만, 즉 이 14셀까지만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6셀에서부터 C8셀까지를 드래그합니다. 세 칸을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이 세 칸을 합칠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러면 여기 C6셀의 요 끝에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주시면 세 칸씩 합쳐진 채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진행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45페이지 9번도 마찬가지인데요. C10에서부터 C13셀까지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한 후에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서 이 13셀까지 끌어보시면 이렇게 병합이 돼서 나오겠죠? 자, B3에서부터 이제 F14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글꼴 그룹에서 홈에 있어요. 홈에 글꼴 여기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기 테두리가 모두 쳐지게 됩니다. 데이터도 입력할게요. 도착 및 짐풀기, 그 다음에 승마 체험, 섭지 코지, 천지연 폭포, 그 다음에 한림공원, 산방산, 우도, 집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다 만들어지거든 저장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딴 게 눌렸어요. 이거는 넘어가고. 자, 저장을 좀 할게요. 파일에 보시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우리 저장할 경로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저번에 만들었었죠? 네, 여기다 저장할게요. 여행 일정이란 이름대로 그대로 저장.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 문서에서 보면 이유주 이름 써있고 이유주 막 써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행 일정 저장 누르면 어디에 저장되는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경로에 딱 저장을 하셔야죠. 자,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새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열어주세요. 자, A1 셀에다가 2021년 08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딴 데 찍었다가 다시 클릭할게요. 여기 서식은 휴먼 엑스포로 설정을 하고요. 휴먼 엑스포. 그리고 글꼴 크기는 36포인트를 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달력은 A1에서부터 G1 셀까지를 합쳐 버릴 거예요. 그래서 A1에서부터 36포인트로 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47페이지인데 거기 글꼴 크기에 36이라고 적혀 있죠? 저도 요거 보고 얘기했어요. 자, A1에서부터 G1 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은 이렇게 이만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A3셀에 1이라고 적겠습니다. A3셀을 클릭하시고 1, 숫자 1 말고 글자 1이요. 1을 적고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서 G3셀까지 끌어주세요.
그러면 일월화수목금토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4셀을 클릭하시고 이번엔 숫자 1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서 이번에는 G4셀까지 끌어볼게요. 쫙. 그러면 그냥 숫자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1만 나와요. 네. 그러면 옆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해주시면 1, 2, 3, 4, 5, 6, 7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A5셀도 8을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도록 할게요. 그런 후에 자동 채우기를 이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옵션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A4에서부터 G5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G7셀까지 끌면은 두 줄 빨리 해결됐죠? 왜냐면 연속되잖아요. 1, 18, 15, 22 이렇게 7씩 증가하니까. 저는 잘못 눌러서. A8셀에다가 29를 적고 이거를 C8셀까지 또 끌어주세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옵션을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하면은 이렇게 달력의 숫자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는요. A3에서부터 G3셀까지 셀 범위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A3에서부터 G3셀까지 이렇게 윗부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연한 녹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요게 연한 녹색이네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그거 아니요, 병합하면 안 되죠.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면 안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네들을 한 셀로 합쳐버리면서 글자가 왼쪽 상단에 있는 글자 한 개만 남아요. 만약 이 상태로 이걸 누르면 이런 오류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확인을 누르면 1밖에 안 남아요. 병합하면 안 돼요. 그럼 가운데 맞춤은 네, 가운데 맞춤은 맞춤 탭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맞춤이 따로 있어요. 그림이요? 네,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밑에 그림이요? 네, 밑에 거. 가운데 맞춤. 요 위에 거는 세로 가운데 맞춤, 요 밑에 게 가로 가운데 맞춤인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각각의 셀마다 가운데로 맞춰지는 거예요. 얘는 아예 병합해 버리는 거고. 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네, 됐어요. 네, 잘하셨어요. 색깔은 연한 녹색. 자, A4에서부터 G8셀까지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맞춤, 여기 맞춤 탭의 요 윗칸이가 세로 맞춤이잖아요. 그래서 위쪽 맞춤.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가로 맞춤이잖아요. 가로는 왼쪽 맞춤. 그럼 위쪽에 왼쪽으로 이 숫자들이 받쳐졌어요. 지금 위쪽은 안 보이는 게 칸이 좁아서 그래요. 이따 넓히면 위쪽으로 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왼쪽으로 맞춰졌어요. 네, 위쪽하고 왼쪽.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열에서부터 이 열머리글을 누르시면서 G열까지 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이 쫙 선택이 됐죠? 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16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16만큼 열 너비가 조절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행에서부터 8행까지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행 높이를 71을 주세요. 그러면 71만큼 높이가 조절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 다 보이게 해보면 이런 형식으로 모양이 된 거죠. 자, A3에서부터 G8셀까지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는 굵게. 그럼 글씨들이 굵어졌죠?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는 모든 테두리를 누르라고 하네요. 그럼 테두리에서 여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달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테두리를 쳤는데 제가 잠깐만 테두리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선이 보이죠? 그쵸? 근데 이거를 파일에 가서 인쇄하려 보면은 없어요. 선이 우리한텐 보이지만 출력할 땐 없어요. 이런 선들은 출력할 때 안 나오는 선이에요. 그러면 출력할 때 나오게 하려면 테두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쳤어요. 그쵸? 이제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 인쇄하니까 이제 이쁘게 나와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반 잘려 나오네.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 세로 말고 가로로 찍으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요 선들이 다 보이는데요. 이 선이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편집하는 창에서도. 그럴 때는요. 보기에 보시면 여기 표시에 눈금선 있어요. 요거 체크를 풀어보세요. 네, 보기에서 눈금선. 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괜찮아요. 자, 저장을 눌러서 찾아보기. 저희 어디 저장할 거냐면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따닥. 그리고 여기 통합문서 이 대신에 알아보기 쉽게 달력 할까요? 8월 달력.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이용해서 명단 작성하기 들어갈 차례고요. 페이지는 저희가 48페이지. 자, 표시 형식이란 셀에 숫자나 문자를 입력할 때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제가 새 창을 하나 열 거고요. 여기다가 뭐 1,000원보다 뭐 10,000원이 낫겠죠? 아니 1,000원으로 할까 그냥? 1,000원을 적었어요. 얘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숫자 문자 같이. 수문 그러니까 뭘까요? 결론. 숫자 문자. 문자. 왜냐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같이 붙여버리게 되면은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는 1,000원이고 제가 여기다 1,000을 적은 걸 보면요. 얘는 숫자죠.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돼요. 즉 얘는 우리가 1,000원으로 보이는 그냥 문자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2,000원 여기도 뭐 제가 2,000원 이렇게 적을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죠. 등호를 적고 우리 생각할 때 1,000원 플러스 2,000원 해서 엔터 치면은 3,000원이 나올 것 같지만 밸류가 뜨는 거예요. 왜? 문자를 더했잖아요. 그럼 이쪽은 계산 잘 되겠죠? 원래 계산할 때 등호 먼저 적어요. 엑셀은 항상 그래요. 1,000원 플러스 2,000원은 하니까 3,000원. 자, 이쪽은 얘네가 문자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땐 1,000원, 2,000원이라 익숙하게 보이는 대신에 계산이 안 돼요. 이쪽은 숫자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은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난 3,000원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어. 자, 이래서 셀 서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배울 게 어쨌든 셀 서식에 대한 건데 저는 요거 뒤에다 원자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을 가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셀을 설정할 수 있는 서식이 나와요. 이따 여기서 볼 건데 사용자 지정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샵하고 0은 숫자를 뜻하고 요 중간에 쉼표는요 1000단위 구분기호예요.
그러면 얘가 천 단위 구분교를 찍어서 표시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나는 그 뒤에다 원자를 붙이고 싶으면 형식의 요 뒤쪽에다가 원이라고 적고 확인하면은 몇 원의 형식으로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1,000원, 2,000원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찍어보면 1,000, 2,000과 같은 숫자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5,000원을 적었더라도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엑셀에선 셀 서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건 하나의 예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챕터 7을 보면서 표시 형식을 익혀볼 거예요. 자, 예제 파일 7장 폴더의 신청 명단을 이제 불러올게요. 파일의 열기,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있는 쓱싹 엑셀, 예제 파일의 7장, 신청 명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체험 신청 명단인데 요 위에 혹시 제한된 보기가 뜨신 분은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자, 날짜 서식을 이제 변경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일자 부분인 D4에서부터 D10셀까지를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홈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서 표시 형식의 목록 단추,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옆에 세모 목록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날짜를 고르면 연월일 형식으로 신청 날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납부 금액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인지 딱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납부 금액을 즉 F4에서부터 F10셀까지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표시 형식 그룹의 회계 표시 형식 목록 단추에서 한국어를 선택할게요. 자, 표시 형식에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단추가 회계 표시 형식이에요. 여기 옆에 세모를 눌러서 목록 단추 누르면 한국어 클릭. 자, 우리가 요거 납부 금액을 회계 형식을 줬더니 여기 소수점이 두 자리가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이 소수점을 없애볼 건데요.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얘가 자리점 늘림, 얘가 자릿수 줄임이에요. 자릿수 줄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릿수가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C4에서부터 C10셀까지 여기 신청 인원 있는 범위를 잡아주세요. 50페이지 1번입니다. 자, 여기 신청 인원에 보니까 몇 명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신청 인원이 숫자죠. 그러면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일 때는 숫자는 0이나 샵이에요. 그래서 0명을 적거나 샵 0이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 책에서는 표시 형식의 여기 세모 여기를 눌러서 들어갔는데 저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단축키가 혹시 궁금하시다.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1번은 셀 서식의 단축키예요.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만들 건데요. 책에서는 그냥 이 G표준 뒤에다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숫자는 아까 0이나 샵이랬죠. 그래서 우리 0 적고 뒤에다 명을 적을게요. 그러면 신청 인원이 몇 명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에서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여기 왔죠? 여기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0 뒤에다 명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명자 앞뒤에다 따옴표를 붙여줘요. 그래서 0명의 서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안 나왔어요. 자, 성명 범위를 잡아주세요. 지금 51페이지 3번이죠. B4에서부터 B10셀까지 이렇게 성명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서 표시 형식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이 형식에서는 쥐표주는 지워버리시고 문자는 골뱅이에요. 그래서 골뱅이 적고 뒤에다가 님 이렇게 적고 확인하면은 누구누구 님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뱅이 적고 명이요? 아, 님? 님이요. 네. 자, 예를 들어 여기 전화번호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에 본인 전화번호 숫자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적고 엔터를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앞에 공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자, 왜 이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숫자 혹시 0, 1과 1이 똑같은 숫자인 거 인지되시나요? 0, 1도 1이고 1도 1이죠. 그러다 보니 엑셀에서는 그냥 앞에 필요 없는 0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숫자만 쫙 적었으니까. 그래서 앞에 0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적을 때 이렇게 010 쫙 적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그 순서대로 적히게 해주면 되죠. 자, 전화번호 범위 좀 잡아줄래요? 24에서부터 20셀까지 범위 잡아주세요. 뭐 지우고 해도 되고 그대로 놓고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사용자 지정에 형식에다가 적을 건데요. 앞에 숫자 3개 들어가야죠. 그 다음 중간에 숫자 4개, 그 다음에 끝에 숫자 4개. 보통 전화번호 형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000 빼기 0000 빼기 0000 숫자 개수만큼 0을 채워서 만드시면 돼요. 책에서는 0 샵샵샵샵샵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생겼어요. 그거 맞죠? 생겼다고요? 뭐가? 110, 아, 적혀져 있는 거에? 네, 맞아요. 자, 이제 전화번호 적어보면은 010-1234-5678 이렇게 자동으로 빼기가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자동으로 착착착 되네요. 53페이지에 조금 더 배우기를 조금 볼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사용자가 직접 표시 형식을 지정해서 숫자, 문자, 날짜, 시간 등을 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0이나 샵의 경우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샵의 경우는 유효하지 않는 숫자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없으면 생략. 그럼 0의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라도 0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릿수를 채워서 적어주는 거. 그리고 쉼표는 천단위 구분 기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샵 쉼표 샵샵 0이라고 적으면 천단위 구분 기호가 찍히더라.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쉼표를 맨 뒤에다 적을 때, 즉 쉼표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천단위 배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골뱅이는 문자의 표시 형식을 표시 위치를 지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 뒤에 뭔가를 적을 때는 골뱅이 뒤에 뭔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월일을 표시할 때 YMD라는 걸 써요. 그래서 YMD를 이용해서 연월일을 만들 수가 있죠. Y가 이어, M이 month, D가 day. 그래서 연월일을 뜻하는 거고요. HMS는 시분초를 뜻해요. hour, minute, secon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볼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게 있어요.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단축키가 있었는데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나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이랑 뭐가 있죠?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단축키였어요. 뭐 꼭 오늘을 표시할 필요는 없어서 상관은 없는데 한번 연습 겸 보시면 요거 하면은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서 볼게요. 기본적인 날짜 서식은 이렇게 년월일이 년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다양한 날짜 서식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날짜를 꾸미고자 할 때는 사용자 지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는 2022년이 아니라 22년 6월 16일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면 여기 Y가 지금 보면 4개, M이 2개, D가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Y를 앞에 2개를 지워버리면은 여기 보기를 좀 봐주세요. 연도가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Y를 다 채우면은 이렇게 2022년으로 표시가 되죠. 만약에 연도를 표시 안 할 거면 저 YYYY를 지워버리면 돼요. 자, M이 하나일 때는 1, 2, 3, 4, 5, 6으로 나와요. 여기 보기 형식에 보니까 아까 06으로 나왔던 게 6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죠? 자, M을 한 번 더 넣으면 그때는 2자리. M을 3번 넣으면은 영문자 3글자로 나와요. M을 4번 넣으면은 영문자 풀네임으로 나와요. 자, 이번엔 D. D가 데이잖아요. 1을 적으면 아까처럼 1, 2, 3, 4, 5, 6 이렇게 날짜가 숫자 하나로 나옵니다. 지금은 16일이다 보니까 다 보이지만요. D를 2번 넣으면은 이게 이제 01, 02, 03의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날짜가. 근데 D를 3개 넣을 때는 영문자 요일이 돼요. 오늘 목요일이죠? 자, D를 한 번 더 넣으면 영문자 요일 풀네임이 떠요. 자, 그리고 A를 3번 넣으면요. A는 요일이 한 글자로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A를 한 번 더 넣으면 요일이 풀네임으로 뜹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날짜 형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YYYY 년, 만약에 M월, D1 이렇게 하고 여기다 괄호하고 AAA 이렇게 적으면 네, 내가 원하는 날짜 형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더라. 요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게 이 날짜 함수예요.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파일에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위치는 문서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 신청면당 이름 그대로 저장할게요. 선생님, 아까 여기 신청 날짜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범위를 잡고 셀 서식을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고 싶으신 형태가 정은님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연도 4자리, 연, 그 다음에 월 2자리, 그래서 월, 일 2자리, 일, 괄호하고 요일 몇 글자? 한 글자? 그러면 A를 3번 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여기에 샵샵샵 뜨는 거는 칸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면 디어를 좀 넓히면 이쁘게 나와요.
예제 가겠습니다. 7장 폴더에 유럽 여행 결산 파일을 불러올게요. 저장했죠 아까? 혹시 해서 한번 들어가서 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열기, 찾아보기. 이번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쓱싹 엑셀 2016 예제 파일에 7장 폴더에 있는 유럽 여행 결산을 불러올게요. 예제 파일에 7이요? 네, 7장. 제한된 보기 뜨시는 분은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세요. 신청입니다. 네. 유럽 여행 결산이요? 네, 유럽 여행 결산이요. 자, 날짜부터 고쳐볼게요. 범위 지정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셀 서식, 표시 형식의 날짜에서 2012년 3월 14일 형식을 골라라 라고 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11월 26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날짜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표시 형식의 날짜 탭에서 여기 보시면은 연월일이 슬러시로 된 형식이 있죠. 이 모양을 골라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연월일이 슬러시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가격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회계 표시 형식 중에 유로를 골라주시면 유로화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원화 가격과 1인당 비용 범위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갈까요? 그냥 여기선 표시 형식에서 할게요. 범위를 잡고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회계를 눌러주시면 여기 회계 있어요. 이렇게 원화 가격과 비용 부분에 원화 표시가 붙게 됩니다. 자, 저장할 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죠. 찾아보기 누르시고 예제는 저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하고 저장. 자, 저장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에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한 경로는 쓱싹 엑셀 2016 여기서 예제 파일에 7장 폴더에 체력 측정표를 따다. 네. 혹시 제한된 보기가 뜨면은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세요. 자, 체력 측정표에서는 어떤 걸 바꿨나 봤더니 측정 날짜를 수정했어요. 셀 서식대와 상자에 표시 형식의 날짜가 있죠. 자, 여기 측정 날짜 고칠 거니까 커서를 찍어 주시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그럼 여기 표시 형식 탭에 날짜에서 연월일 형식이 있어요.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몇 년 몇 월 며칠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성명에는 지금 보면은 이름 뒤에 회원이라고 붙이고 싶대요. 그래서 성명 범위인 A6에서부터 A10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 사용자 지정에 형식의 쥐표준을 지우시고요. 여기다가 골뱅이 뒤에다 회원 한 칸 띄고 적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뱅이 한 칸 띄고 회원 적었어요.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악력인데요.
일단 윗몸 일으키기부터 할게요.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그래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숫자는 우리 0 적기로 했죠? 0 뒤에다가 개.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 몇 개 나왔을 거예요? 왕복 달리기. 마찬가지로 범위 잡고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다 형식은 숫자 뒤에 적는 거니까 우리 0 적고 회. 엔터. 악력은 킬로그램이죠. 근데 얘는 그냥 킬로그램 적으면 안 나와요. 왜냐면 kg가 어떻게 보면 셀 서식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킬로그램을 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따옴표를 붙일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형식은 0 뒤에다가 따옴표. kg 따옴표.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세요. 저장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그래서 저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가서 이건 아닌데 내 이름 폴더가 어디로 갔니? 여기 있다. 따닥. 이름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은 엑셀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셀을 참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자, 계산을 해볼 건데요. 수식이라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아요. 1,000원 플러스 2,000원 했을 때 3,000원 나오는 그게 수식이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죠. 근데 일단 엑셀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든 수식은 등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땐 1 더하기 2 는이지만 엑셀에서 할 때는 는을 먼저 적는다는 거죠. 는 1 플러스 2 하고 엔터 치면은 값이 나오더라. 그렇게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조에 대해서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상대 참조를 이용하는데 만약에 셀에서 고정된 값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는 절대 참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예제 파일에 8장 폴더를 가져올게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쓱싹 엑셀 예제 파일에 8장 폴더 따닥, 참가비 내역 따닥. 저처럼 제한된 보기가 뜬다면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승마체험 참가비 내역이 나왔어요. 자, 요거 불러오셨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가 인원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참가 인원을 구할 D7셀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계산할 거니까 D7, ABCD 할 때 D7. 자, 등호를 적어주시고 참가 인원은 지금 김경숙은 성인 둘에 소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숙이 성인 둘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얘가 B열에 있는 7행의 셀이기 때문에 B7셀이라고 이렇게 셀 이름이 찍힐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그 다음 C7셀인 요 소인 있는 부분을 찍어주시면 B7셀 플러스 C7셀의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수식이 입력됐으면 엔터를 치시면 참가 인원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참가 인원이 구해지면은 수식에는 이렇게 셀에는 이렇게 값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는 B7셀 곱 플러스 C7셀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놓으신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이게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B8셀 플러스 C8셀 그리고 B9셀 플러스 C9셀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하나 구해서 밑으로 쫙 끌면 끝.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금액을 구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F7셀을 클릭. 금액은 어디냐면 58페이지 우리 3번이에요. 그죠? 자, 일단 계산할 거니까 등호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뭐예요? 김경숙이 참가 인원 곱하기 인당 가격을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당 줄에 참가 인원을 찍고 곱하기는 별표 표시가 곱하기예요. 그 다음 인당 가격인 27셀을 찍어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은 참가 인원의 인당 가격이 곱해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도 마찬가지로 F7셀을 찍어주시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주신다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D8셀 플러스 곱하기 28셀 뭐 D9셀 곱하기 29셀 이런 식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금액까지 잘 계산된 거 확인한 후에 할인 금액도 구해볼게요. 자, 할인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자, 김경숙의 인당 가격에서 원래 금액이 45,000원인데 이 금액에 단체 할인 10%를 해서 할인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단체 할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글씨가. 그죠? 이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 참조하는 게 절대 참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계산할 거니까 등호를 적어요. 자, G7셀에 클릭하고 등호를 적었고 이 김경숙의 금액인 F7셀을 클릭하시고 우리가 금액에다가 단체 할인을 곱할 거니까 곱하기 그 다음 여기 있는 단체 할인을 찍어요. 근데 이 단체 할인이 밑으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요 값만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4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H, $3의 형태로 고정이 됐어요. 자, 이대로 엔터. 그럼 할인 금액이 나왔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쫙 끌어서 채워주시면 할인 금액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 클릭했을 때 45,000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자, 최종 체험 금액인 H7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등호를 적고 여기 김경숙의 금액 빼기 할인 금액을 찍어서 엔터. 그럼 최종 체험 금액이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릴게요. 네, 완료. 저장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저희 폴더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로 가셔서 저장해 주세요. 자, 여기 셀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등호를 적고 여기 A7셀, 즉 김경숙이 적혀있는 셀을 찍어볼게요. 자, 요 표시는 뭐냐? A7셀을 참조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셀 지금 주소를 보면은 A열의 7행의 데이터를 참조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엔터 치면은 김경숙이 나와요. 자, 이 김경숙이 나온 값을 클릭하시고 아까 전에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으면 지금 요거는 행과 열이 고정이 돼 있지 않은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서 김경숙이 뭐 성인값, 소인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만약에 이 김경숙이라는 데이터를 다시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려 본다면 열이 고정되어 있거나 행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끌었을 때도 밑으로 데이터가 박동욱, 서지훈, 송선희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지금 A7셀을 참조하는 거고요. 얘는 B7셀, 얘는 C7셀
이렇게 열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이 한 칸씩 이동이 돼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행으로 보자면 얘는 A8셀, 얘는 A9셀, 얘는 A10셀, 이렇게 밑으로 끌었을 땐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값이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참조가 바로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네, 상대 참조에 대한 건 56페이지 참조 이해하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식 구할 때 많이 활용했던 게 상대 참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요 김경숙 제가 복사해 온 거 여기를 따닥 누르면 이렇게 셀이 보여요. A7셀을 참조해라.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F4번을 눌러볼게요. 자, 요거는 달러 $A, 달러 $7의 형태가 됐죠. 자, 요 달러 표시는요, 고정을 말해요. 즉, A열을 고정하고 7행을 고정해라. 즉, 요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즉, 내가 예를 들어 열이 있죠. 열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그걸 고정하는 거예요. 7행이죠, 요거. 7행 앞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7행을 고정하는 거예요. 즉, A열을 고정하고 7행을 고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엔터 치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겐들을 옆으로 끌면 김경숙 데이터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행과 열을 모두 다 고정했기 때문에 딱 그 값만 참조를 해오는 거죠. 아까 요 단체 할인 10%도 그래서 우리가 값을 찍어서 가져올 때 이 값을 행과 열을 다 고정했기 때문에 밑으로 끌었을 때도 계속 단체 할인인 10%가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절대 참조라고 해요.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을 모두 다 고정한 참조를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아까 단체 할인 같이 그럴 때 활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4번을 누르면 A 달러 7의 형태가 됐어요.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A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A열은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7 앞에 달러 있죠? 그럼 7행은 달러로 고정한 거예요. 즉, 열은 고정하지 않고 행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열로 옆으로 끌었을 때는 이렇게 옆에 있는 B7셀, C7셀이 가져와지지만 얘를 밑으로 끌면은 행을 고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김경숙이 나오겠죠. 자, 다시 따닥. 자, 여기서 다시 F4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달러 A7.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A열을 고정하고 7행은 고정을 안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채우겐들을 옆으로 끌어보면 A열은 고정을 했기 때문에 김경숙만 나와요. 근데 7행은 아까 고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참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요. 요거는 실제 우리가 절대 참조까지는 좀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혼합 참조까지는 글쎄요.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개념은 알아둬야겠죠. 혹시 본인이 시험을 보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대 참조까지는 좀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엑셀 시험 중에서 ITQ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보통 이제 커말이 사무 쪽에선 제일 좀 유명한 시험이죠. 그거 보려면 얘네는 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때 돼서 더 배우시기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등호를 적고 제가 여기 찍었어요. 뭐 김경수 말고 이번에 인당 가격인 이 7셀을 찍을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상대 참조. 그쵸? 상대 참조는 행과 열이 고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 인당 가격이 똑같았네. 네, 여기 말고 요걸로 할까요? 자, 채우겐들로 끌어보면은 행과 열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끌 때 옆으로 갈 때 이동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요거는 절대 참조. 절대 참조는 행과 열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끌든 밑으로 끌든 다 똑같은 데이터만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혼합 참조. 그 중에 지금 F는 고정이 안 돼 있고 7행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옆으로 끌었을 때는 옆으로 한 칸씩 증가를 하겠지만 밑으로 끌었을 때는 복사가 된다라는 거였고요. 얘는 열을 고정한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끌 때는 복사가 되고 밑으로 끌 때는 이렇게 밑에 데이터들이 가져와지네요. 자, 여기서 다시 F4번 누르면 다시 상대 참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형태로 셀 주소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다른 공부를 더 진행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두신다면 아마 공부할 때 훨씬 더 좀 쉽게 익혀질 거라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았고요. 저희 이번엔 61페이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요거 만든 거는 저장할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 그래서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로 가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있었네요. 아까 저장했나 보다. 그죠? 했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8장 폴더에 여행 결산을 가져와 볼까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파일은 제가 바탕화면에 있었고 여기서 쓱싹 엑셀 2016 예제 파일에 8장 여행 결산을 들어갈게요.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원화 가격과 1인당 비용을 구해라 라는 건데요. 자, 원화 가격은 어떻게 구해요? 일단 현지 가격 유로가 있고 환율이 있어요. 그럼 원화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현지 가격에다가 환율을 곱해주면 원화 가격이 나오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화 가격을 구할 2호 셀을 클릭하시고 계산할 거니까 등호. 그 다음에 현지 그 유로화 가격 있죠? 클릭하시고 곱하기 환율을 찍어주세요. 그런데 이 환율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눌러요? F4번 하고 엔터 치시면 원화 가격이 나옵니다. 이 값을 클릭하신 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으시면요 원화 가격이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인당 비용은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원화 가격으로 나온 값 있죠? 이 값을 인원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등호를 적어주시고 원화 가격을 클릭하신 후에 나누기가 이 짝대기예요. 그 다음 인원을 찍어주시고 엔터. 그러면 한 명당 비용이 나옵니다.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끌어주세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경로는 저희가 문서 폴더에 저장하고 있어요. 문서 폴더에 본인 이름 엑셀 자료 폴더, 그죠? 여행 결산 이름대로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급여 내역도 하나 구해 볼 건데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있는 쓱싹 엑셀 예제 파일의 8장 급여 내역을 불러오세요.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간 합계를 구할 거니까 칸을 D7셀을 찍어주시고 등호. 자, 그 다음에 김하나의 주간 시간이
필요하네요. 클릭. 곱하기 주간 시급을 곱할 건데 시급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클릭하고 F4번. 엔터. 그런 다음에 나선경 마태수도 채우기 핸들 끌어주시면 쫙 나오죠. 야간 합계도 마찬가지예요. 등호 적으시고 기만하는 야간에 일 안 해요. 네, 클릭. 곱하기 야간 시급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얘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F4번 하고 엔터. 그러고 얘를 야간 학계를 채우기 핸들 끌면은 다른 학생들의 야간 학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급은 얼마예요? 주간 일한 거, 야간 일한 거 합해서 줘죠. 그러면 등호 적고 주간 합계 플러스 야간 합계 엔터. 그러고 지급 금액을 끌어주시면 완료.